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오는 18일 각 지자체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충남 서천군도 26,416가구에 151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카드로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인들의 경우 카드보다는 현금이 익숙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서천군인 만큼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크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151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26,416가구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로지 카드로만 지급된다는 겁니다. 서천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4%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됐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천군 마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주민은 평소에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사용하죠. 이왕에 주는 거 돈으로 현금으로 줘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상인도 시장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노인인데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되면 점포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좋지. 현금으로 받으면 다 좋죠. 지금 현재 카드로 하니까 현찰이 없고 지금 그래요. 서천군도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지역사랑 상품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부패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 시기 자체가 상당히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5월이나 6월 중에는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앞서 군은 지난 4일 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지급을 완료했고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읍면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신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긴급 이장회의를 다 소집을 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이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많이 홍보는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선불카드는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신용체크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남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충남 지역 1,236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순조 충남지사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도지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양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대인 접촉 금지,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해 되어 도지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 지사는 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대상자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이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을 방문한 자, 또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 휴게 음식점에 들른 자로 도내의 주소 또는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6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양 지사는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유흥주점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에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오늘 18시부터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입니다. 도는 이번 명령 준수 여부를 각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계속해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 11일 충남교육청은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특수학교 등교 수업을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장협의회 결과 오는 20일부터 고교 2, 3학년, 전공과 2학년, 중교 3학년, 초교 1, 2학년과 유치원이 1단계로 먼저 등교를 진행합니다. 이후 27일부터 고교 1학년, 전공과 1학년, 중교 1, 2학년, 초교 3, 4, 5, 6학년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가정 돌봄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을 고려하고 학교 급식실과 통학 차량 등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통학을 희망하는 원거리 통학생에게는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교사들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발달장애 특수학교 7곳, 중도 중복장애 특수학교 1곳 등 총 8곳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농무기를 맞아 충남도가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위험구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보령 대천항과 오천항, 태안항을 중심으로 항만 순찰선 특별운항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운항은 시정 500m 미만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봄철 농문기인데다 해상 예보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선박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추진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어선과 낚싯배 등 통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도는 항만 순찰선 운항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위험 구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물을 틈타 발생하는 항내 불법 어로 행위 현장 지도, 어선과 낚싯배 안전항해 해상 방송 실시, 기타 항만 순찰선 고유 업무 수행 등입니다. 충남 서천구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이 10년 이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와 잠재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전문 인력 부족 등 기업들의 어려움은 많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해결 방안이 없는지 이용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생물자원관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 바이오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5,369억 원에서 2018년 6,029억 원으로 12.3%, 종사자 수는 2016년 2,968명에서 2018년 4,943명으로 67%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양 바이오 관련 국내 기업이 대부분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로 영세한 수준이고 종사자는 전문성이 떨어져 산업화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 바이오 관련 5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그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약 업체의 30% 이상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전문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천구는 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가 유치돼 하루빨리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폴리텍대학을 국가가 서천군에 지키로 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지 않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만 실시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 문제, 전문 기술 부족,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해양 바이오 산업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해양 바이오 의학 분야의 경우 결과물을 내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되겠냐 그런 차원이 있어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는 350억의 사업비를 들여 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해양 바이오 산업 인큐베이터, 해양 바이오 뱅크 등을 장안 국가 생태 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될 블루바이오밸리를 통해 해양 산업 소재 발굴, 인력 양성, 벤처기업 지원, 산업 홍보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서천구는 해양 바이오 산업이 향후 10년 이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은 지금 바이오 쪽은 앞으로 시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고 향후 10년 이내 반도체 시장을 뒤집을 거라고 하잖아요.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양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장안국가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서천군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LH 장안 사업단이 발주를 맡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형물은 작년 작품 공모를 통해 당선된 태초의 울림으로 장안 산업단지 진입로 옥산 사거리 부근에 높이 13m, 폭 8m 규모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태초의 울림은 장항의 새로운 웅비를 주제로 디자인됐으며 산업단지 주 야간 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안 국가산업단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기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2일간 서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천군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1,800개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중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내용은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고액 결제, 반복 결제, 지류 상품권 고액 및 빈번한 환전 등입니다. 상품권 불법 유통을 하게 될 경우 가맹점 취소 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시기에 맞춰 충남 서천군이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인 비인면 성산리 등 3개 마을 50헥타르의 소나무 군락지에 2-3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방제는 저독성 약재인 타이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를 물에 희석해 드론으로 공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나무의 5m 이내 저고도에서 정확히 살포가 가능해
기존 대형 유인 헬기 약재 살포시 문제됐던 바람에 의한 약재 날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방제 시 양봉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에 안전하며 약액 조제 시 약재가 날리는 위험이 없는 액상 수화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 11개 시군 중에서 서천군은 재선충병 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경지역에 속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군민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서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50일간 제1회 서천군 생각대로 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서천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천군정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공모 제안을 통해 응모하거나 국민생각함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서천군 자치행정과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천군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 명에게는 150만 원, 은상을 수상한 한 명에게는 100만 원, 동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3명 각 30만 원, 노력상 8명에게는 상품권 5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8일 멸종위기 검독수리 아종 한 쌍이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독수리 아종 한 쌍은 영국에서 도입한 유럽 아종으로 생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번식을 시작해 지난 2월 총 2개의 알을 낳았고 4월 부화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검독수리는 생태원 내 에코리움 온대관 맹금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1일 구급대원 3명을 브레인세이버로 임명했습니다.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송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인증입니다. 이번 브레인세이버 임명을 받은 대원은 서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전재한, 정재훈, 김보배 대원으로 지난해 9월 80대 뇌졸중 환자를 발빠르게 대처해 생명을 구한 바 있습니다. 마서면은 지난 7일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7세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관내 업체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제공된 이번 먹거리 꾸러미는 즉석국, 죽, 방울토마토, 계란, 단팥빵, 건강즙, 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BN 뉴스 이용지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